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들어오십시오. 그럼 먼저 오늘의 사례를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십시오. 먼저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은 일단은 앞에 우리 공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서 내용들은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쭉 넘어가고 어, 사주가 있었는데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사례를 아까 지금 봤는데 자, 여러분들 사주가 떴습니다. 예, 다 사주 잘 보이시지요? 예,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하는 행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정으로 해놨으니까 어, 밑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글을 써보세요. 임진년 함께 임진년 정미일 정사 정미월 정사시 이민월 이렇게 옆에 놓고 나니까 보기가 좀 안 좋네요. 늘 우리 하는 식으로 그냥 옆에다가 음, 밑으로 해서 임진년 그다음에 바로 옆에 정미월 정미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정미월 일주가 뭐라고요? 오늘 공부 정사잖아 정사. 음, 정사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민. 남자입니다. 남자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대운도 한번 적어봐요. 대운. 오늘 대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월에서부터 임진년이니까 예, 순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놔놓고 정사 이제 한문을 써놔놓으면 조금 더 그럴듯하지요. 아무래도 자 정사 일주 요거는 이제 우리 잘 아는 일, 일, 월 요거는 영,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는 시가 돼, 끝에는 시가 되죠. 됐습니다. 자, 임진년 나이가 조금 많죠. 70올에 4세입니다. 임진년, 그 다음에 정미월, 그 다음에 이민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정사에 관련된 것 같다 보니까 이분이 자 미토니까 여름철 태어났어요. 여름철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어요. 정사는 또 아다시피 지기치리하는 8번 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옆에다가 정화 비견이 있고 미토가 있으니까 굉장한 이분은 엄청난 어, 이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불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불기운이 강한데 만일에 계속해서 불기운이 계속 온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기운을 강력한 불기운을 조금 이렇게 빼주는 토운이라든지 뭐 수운이나 금운이 오게 되면 좀 겠지요. 자, 한번 오행의 배치를 살펴보면 정화가 두 개가 있고 사화 묘에서 불기운이 요게 월일에 불기운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 화가 강한데 연과 시에도 일단은 수가 두 개나 있고 진토의 일부 지장 간에 수기가 있고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인도 아시지만 인시가 아침 새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밤에는 수기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한다면 수기운이 좀 있네 이렇게 봅니다. 그 남자가 수기운이 있단 말은 뭐냐? 관, 관운이 좀 있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분이 에, 화생 토가 있긴 있지만 토가 좀 말랐어요. 토생 금이세요. 근데 금이 사주에 없어. 금이 있으면 금생수 할 텐데 여러분 이 사주가 재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성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취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운에서 금을 운이 만나면 성취가 하겠지요. 그런 걸 참고로 알면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의 약점은 금부재입니다. 금부재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에, 모든 일들이 성공하는 것들, 성취하는 것들이 적어진다. 이런 거죠. 파수의 대립적 구도가 강하기 때문에 파는 임수의 대립은 늘 긴장과 갈등 구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정화가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요 정화는 여기 합을 합니다. 둘로 딱 쪼개져 있어요. 그죠? 묘하게. 정임합목, 저게 정임합목. 자, 그러면서 정화가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이 사람 주변에는 특히 나의 친구들이 따로따로 뭐를 갖다가 관을 갖고 있네요. 그게 나 주변 사람들이 관직을 많이 갖고 있구나. 나도 관에 대해서 상당한 입김을 좀 갖고 있고 대신에 나는 이 밝은 기운을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아무튼 수화가 상정을 하면 대립구도로서 늘 긴장을 하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정화는 촛불, 등불이라고 있잖아요.
따뜻하고 세심하며 사람들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녹록지가 않아요. 목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는 막 수가 있어놔서 주변은 좀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경사일은 그야말로 흡제가 강한데 불길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타인에게 따뜻하나 내면적으로는 예민하게 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자기가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정화라서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은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내면적인 상처를 잘 받는다는 뜻이에요. 임수와의 대입 사도 전체가 임수가 강하게 연주와 시주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끝없이 수와 상대에 일어납니다.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이걸 해야 되냐 말이야. 정하는 여러분 잘 아십니까? 나가 볼 때게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양쪽에 다 있어놔서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해. 다른 길을 가야 해. 하면서도 저기 내적인 어떤 그런 정서의 선택의 기로가 항상 평생을 따라다닌다. 동시에 지혜와 감성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게 있음으로써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하고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자, 점사가 여러분들 급제가 8번 유형, 8번 유형은 지도자형입니다. 지도자형. 이게 지도자형인데 어떤 지도자? 정화가 천간에 있으니까 굉장하게 따뜻한 기질이 있고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자기 고집도 강하고 자존심도 엄청 강한 사람. 그리고 임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마지막에 태어났던 임진이지만 마지막에 임인이잖아요. 임인은 뭡니까? 치에 인이 있단 말은 마지막에 내가 화가 이 불을 태울 수 있는 아래 사람들한테 정인이 떴단 말은 아래 사람들을 끌어주는 지도자적인 적인 입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운명의 전개를 보면 전반기에 이분이 화 세력으로 자신의 재능을 드러냅니다. 화가 제가 강하니까 학문적, 예술적 기도를 나타내고 동시에 임수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방황이 있을 수가 있고 젊었을 때 불안정한 기운 속에서 다수성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다. 요거는 지금 이게 현재 요 보는 것은 사주 기둥 자체를 가지고 전반기는 인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년기에는 뭡니까? 아까 이 사주가 정미죠. 정미를 보는 겁니다. 중년기 역시 확보의 힘의 조화를 줘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좀 입지를 드러내고 명예나 성과를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분은 교육, 지도, 사회적 영향력 분야에서 성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나 가정적 불안은 피하기 어렵다. 왜? 화기운이 강하면은 남자가 화기운이 강하면 반드시 그걸 해? 재성을 그걸 하잖아요. 근데 사주에 재가 없으니 예, 무죄사주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죄사주가 있단 말은 인간관계 가정적인 불화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노년기 가서는 다시 수기운이 많이 힘이 임인 이렇게 수기운이 강해져서 실질적으로 내면적 성찰, 지혜 축적의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봅니다. 애니그램을 해석해 보면 정화 일간은 따뜻하고 관계지향적이라서 정화 자체가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은 따뜻하고 주변을 이렇게
불을 이렇게 보내는 입장이거든. 그럼 남을 도와주잖아. 그런 입장으로 볼 때는 정화는 2번에 가깝다. 도우미형이다. 식신이다. 이런 형을 볼 때에 도와주는 형 2번 형에 가깝다. 조력자다. 이렇게 봅니다. 주변으로 뭘 보내요? 따뜻한 기운을 보낸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굉장히 감수성이 강해서 예술적 감수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화가 정화하면은 애니그램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볼 때 이거는 내 혼자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일지와 관계가 아니라 월지 관계가 아니라 정화 일간 자체를 가지고 논다. 이게 하면은 우리는 원래가 정화일주는 연금이 대입하면 정관이라고 했잖아요. 정관.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우리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대 물상으로 그대로 정화를 따뜻하게 바라. 따뜻한 촛불로 바란 말이야. 촛불은 주변에 뭘 갖다가 이렇게 퍼지게 해요. 따뜻함을 전해주잖아. 그런 볼 때에는 도우미, 노력이잖아.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다. 얼마나 밤에 촛불을 보고 나면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잖아요. 밤에. 예? 정화는 밤에 빛나는 거니까. 별빛, 달빛. 예술적인 감수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번 형도 되고 4번 형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수의 대리. 그럼 임은 뭐냐? 임은 큰 태평양 바다 같단 말이야. 모든 건 다 주어요. 이걸 지금 현재 하는 건 물상으로 볼 겁니다. 큰 물에는 모든 걸 다 집어넣으니까 모든 것을 기식 탐구형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하게 임수가 안정을 추구한다. 내적 긴장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오히려 임수는 5분과 6분이 깝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이제 조금 일간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간과 이렇게 있는 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2번, 4번, 6번 또는 2번, 4번, 5번 융합형 심리 구도다. 그래서 장점이 뭔가 하면 따뜻함, 영감, 지도력. 단점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 갈등 관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로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 얘기를 하면 또 강의가 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특강을 해서 서양 심리학자리 심리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꼭 약속을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에 대해서 별도로 특강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한 4, 50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쨌든 70대 들어가면 자아 통합 대 절망의 시기다. 좋은 말을 말하면 자아 통합이고 아니면 절망이다. 이제 나 끝났다. 나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는 좋게 말하면 모든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내가 경험해 본 분의 완숙한 경제는 자아 통합을 한다면 또 반대적으로 보면 이제 끝났어. 내가 뭐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어. 70대라 하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70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주가 불의 밝음과 물의 반성적 성향. 자, 물은 반성을 하는 것이고, 불은 밝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성향을 함께 갖추기 때문에 삶을 되돌아보면서 의미를 찾고 후세 지혜를 남기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다. 그래서 종교, 명상적 활동에 잘 맞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본 겁니다. 어차피 정화가 빛을 정해주는데 마지막 물을 맞이해서는 조용하게 삶을 되돌아본다 이 말이야. 통합평가 성격은 따뜻하고 지도력이 있는 동시에 예민하고 내적 긴장이 많고 운명정리에는 젊어서 불안정했습니다. 중년에는 성취하고 노년에는 성찰과 전성 나의 이 좋은 것들을 다 후배들한테 물려준다. 현대심리학적으로 보면 애니그램의 2번, 4번 따뜻함과 5번, 6번의 내적 갈등을 동시에 지니는
자, 2번은 뭐였어요? 2번은 여러분 잘 아는 식신적인 따뜻함, 조력형과 조경도 들었고, 4번은 우리가 잘 아는 에, 좀 까칠한 편인적인 그런 요소, 신비한 요소 그것이 들어있었고 예술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5번, 6번은 뭔가 하면 5번은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6번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6번은 6번은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가는 원래 안정을 추구하는 거 맞죠? 자, 그걸 어떻게 봤냐면 나는 정인데 정과 함께 합을 하는 그게 내 마음이 가 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정에서 볼 때 임을 합을 했잖아요. 임은 뭡니까? 정관입니다. 정관이고 이것은 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관은 우리 잘 아는 충성도가 높잖아요. 6번은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임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라고요? 굉장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 임은 받아들이는, 어, 그, 탐구형입니다. 그러니까 5번, 6번이 임으로 대표된다면 2번, 4번은 정화가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구도로 보면은 정과 임이, 정관이면 정과 임이 그 마음을 뜻하는데 그것이 정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간을 중심으로 한 정화로 볼 때는 2번, 4번이 맞는데, 한, 면모로 보이는 이미 양쪽에 딱 있어나서 그것은 정으로 볼 때에는 예, 정관과 또는 예, 그 어, 정관과 정 5번이니까 정인으로 보인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4세 시기는 과거의 성취에 머물기보다는 이제 성취가 아니라 이제 내적 평화를 갖다 가져오고 사회나 가족 공동체에서 정신적 유착, 내가 이제 살아오는 것을 다 경험하고 성찰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누구한테 넘겨준다? 후배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번 가수의 주인공이 막 이해참, 그 옛날 정치가죠. 이해참님의 가수입니다. 지금 이해참님은 젊었을 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민주 쪽의 수사였죠. 그 민주 쪽의 수사였는데, 많은 예전에 그 고생도 하시고 사회운동도 하시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용하게 에, 어른으로서 예, 후배들한테 후배 정치가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그런 어, 위치에 있습니다. 딱 이분이 종합평가 딱 맞습니다. 지금은 내적 평화와 예, 사회가족 공동체적 정신적 지수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님이 아마 그쪽에 정신적 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요 정도 보면은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뭐 잠깐 배운 전개만 잠깐 한 3분 10대는 경신 신유운이니까 금운이잖아요. 금이 부족한데 이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 학문, 기술, 습득, 인맥 형성에 기반을 다진다. 그런 거. 여기 없는 기 사주에 오게 되면 그때 그 대운을 통함으로써 학습이 된다고 항상 공부를 해왔지요. 그 문이 왔기 때문에 내 그건 없지만 이 시기에 그런 에, 학습을 했다. 현대적 심리적으로는 자아 정체적 확립을 했고 에릭슨의 단계 과정을 볼 때는 갈등은 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체적 확립을 도모했다. 30대는 임술계의 운인데 23기 때는 수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이때는 바로 하수 대립이 너무 심해가지고 방황 진로에 전환하였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식이 보이고 40대 50대는 갑자 을초운이 오면서 모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화를 청해가서 힘을 보태고 사회적으로 성취가 일어나고 미래가 두드러지는 해입니다. 이때 이분이 사회 그 활동 에, 활동 많이 해서요. 말하자면
운동가였죠. 민주운동가였습니다. 그때 많은 성취가 또 있기도 했었,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취가 있을 거예요. 50대는 병인 정년이니까 이분한테는 다시 화운이 있고 목화운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목화 정도로 큰 화가 강하면 건강은 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은 바람에 좀 여러 가지 그 직에서 물러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70대 지금 70대는 무진기토니까 역시 나의 왕성한 화기운을 토로서 이렇게 설기시키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적 표본이 고요해지면서 이제 나의 나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후진들한테 돌려주고 자아 통합 단계로서 회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이것이 에릭슨의 심리 단계를 함께 설명해놨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에릭슨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주는 정리를 하면 물과 물, 이 평성의 갈등 구도 속에서 지혜와 성질을 이루어내고 너는 이를 통합하여서 평화와 유사를 남기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사주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이렇게 한번 그 무난하고 귀감이 될 만한 사주였어요. 이렇게 보고 자 그럼 이어서 또 이어서 음, 사주 하단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주는 옆으로 안 써볼까 이것도 여러분 같이 씁시다. 자, 밑에다가 쓸게요. 시부터서 시, 일, 월, 년 이렇게 써놓고 시는 임, 일은 정. 우리 지금 정리 일주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월, 아니다, 기사 하잖아요. 기사. 그 다음에, 이번에 원래가 지금 뭐고, 정사니까, 어, 정사니까, 음, 어, 사오미.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게 정사를 했으면 기미를 해야 되는데, 기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기사를 갖고 왔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해봅시다. 월에는, 월주는 정리고, 어, 연은, 연은 뭔가요? 연은 임이에요, 임. 자, 다시 보면은, 시는 임신, 일은 기사, 월은 정리, 에, 연은 인자네요, 인자. 인자생이면 70, 몇 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자, 50대, 50대인가요? 50대 후반. 자, 임자, 50대 중반인가 그렇습니다. 임자, 정리, 정리, 기사, 기사일 줄 그렇게 오늘 원래가 정화 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기사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 문에 시간을 봐서 제가 오늘 못한 거 사주 또 합시다. 오늘 요걸 이왕 준비됐으니까 준비된 사주를 갖고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글자 좀 키울게요. 음. 자, 아무튼, 자, 임자, 정리, 기사, 임신입니다. 자, 적었죠? 자, 이 일주는 기토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 이 정화가 기토를 도와주고 있고, 또 사화가 기토를 돕고 있고, 미토가 예, 같은 비견입니다. 그래서 요 월과 일이 다 똘똘똘 뭉쳐가지고 아까지게 그 사주하고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정사였고 여기는 기토가 차이가 났지요. 그 차이로 가지고 봅니다. 자, 일간 기토, 월지는 미토. 네, 이거 저 기사니까 여러분들 정인의 모양을 갖고 있죠. 정인. 그렇죠. 정인 모양을 해서. 옆으로 봤더니 기토가, 기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임도, 임도 싫어하는 게 기토예요. 저, 야, 기토가 큰 물을 만나면 자기 뭐가 터질뻔해요?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기토가 막 그냥 물에 들어가고 다 그냥 반 떨어져가지고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 기토가 돈만 보면 제 정제 그지? 돈만 보면 그냥 마음이 흔들릴 뻔한 거예요. 또 여기 있는 나를 도와주는 이 정화, 여기 편인이잖아요. 나의 예술적이고 특수 분야 이 좋은 이 장점이 이것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임하고 붙어버려요. 임하고 붙어서 정임 한목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목국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임은 경쟁자가 이 임 경쟁자가 여기 있는 정화를 두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돈을 탐을 하고 돈 쪽으로 나아가면 희한하게 남자가 하나씩 둘씩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남자들이 자꾸 문에 피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최대의 적이 뭐냐, 물이요, 물. 물이 보는 임자도 있고, 임신도 물이 많잖아요. 사실은 임신이 양쪽 있지만 물 사이드에 물이 있는데, 이 기토, 작은 기토 하나 갖고 이 두 개를 대항하기는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작은 기토가 양쪽에 있는 이 임을 바라보고 있으니, 임은 영과 신을 합치면 본통영어가 붙잖아요. 큰 물이에요, 큰 물. 예. 큰 물인데 지지보 신, 내 지지가 있는 내 밑에 배우자 궁에 있는 사도 신과 합치면 사실은 합수가 돼요. 물이 돼요. 사실은 물바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토가 물을 많이 본다는 말은 마음은 좁고 몸은 좁은데 엄청난 욕심이 많다는 물욕이. 마치 기가 임을 만나면 기해 일주가 비슷해 버려요. 기해. 기가 해를 만나면, 바다를 만나면 막 정신없이 그냥 큰 욕심 부리잖아. 물욕이 부리잖아. 이분은 이렇게 기토가 만약에 밑으로 기해 있으면 밑에 바닥에 내 안전 바닥에 돈을 깔고 앉았으니까 거기 뭐 숨은 돈이기도 하고 내가 좀 쓸 수는 있지만 천간에 있는 돈은 내 돈도 아니야. 떠돌아다니는 돈이에요. 그냥 드림뿐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내 돈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돈 때문에 내가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 나는 키토가 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이 수가 목으로 만약에 목이 있으면 수가 수생목 해가지고 목이 물기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싫어하는 힘을 갖다가 막을 수 있으려면 사실 이 사람은 목이 없는 무관사주, 여자사주인데 무관사주예요. 관성이 없어요. 자, 무관사주니까 관이 필요해, 이 사람한테는. 왜? 수가 많으니까 수물 빨아들여야 되거든.
그러고 내가 엄청나게 조금은 이렇게 강하잖아. 내가 뭐가 필요해?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는 사수가 없다 이 말이야. 구제. 목구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는 것이 이 사수의 약점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자 정에서 프로 가려면 정에서 정, 무기, 갑을 병정, 무기, 병정 다음에 정 다음에 이렇게 가면 중간에 끼가 끼. 끼토가 무, 무, 갑을 병정, 무토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요. 잠깐 이렇게 써볼까요?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4, 5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보이나요? 자, 정화에서 1로 가려면 갑을 병정, 무기, 한가 뛰어가고 1에서 올라가려면 4, 5, 미 해는 두 개가 중간에 이렇게 무호가 뭐로 보여서요? 이렇게 격각이 됐어요. 중간 하나 뛰잖아요. 정에서는 화살표가 1로 가고 월에서 1로 가고 또 사에서는 1로 가고 지그재그로 가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선전이라고 예전에 배웠어요. 선전. 선전이 뭐 하는 거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무슨 같은 일을 반복한다?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 그리고 또 뭐인가? 이 물이 뭐예요? 술. 이 선전이 뭔가 하면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물이 술이다. 술. 이 물과 술이 끊임없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나쁜 게 술인데, 이 물인데, 술인데, 끊임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물과 술과 남자를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몸이 마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괴롭다. 괴롭다. 약을 정신적인 그런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약을 먹지 않으면 도대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다. 구조가 그렇게 있다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이 기토 일주가 원래 기토는 대단히 논바 흙처럼 부드럽지만 끊임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래서 비가 오면 톡 떠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성질이 바뀌기 쉽고 자기 뿌리를 단단히 세우지 못하면 의존적이고 불안정한 성격. 남한테 자꾸만 기대려고 하는 성격이 너무 약하니까 형제한테 기대고 언니한테 기대고 막 기대려고. 근데 기대려고 하는데 참 기댈 능력성은 힘들겠죠. 월간 정화와 사화는 정열, 감수성 애정 욕구고 연간 시간 임수는 연지 자수는 내면의 불안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물이 오면 다 떠내려간다. 임자만 생각하면 다 떠내려가. 그러니까 아주 참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엄마가 어디 가면 어떻게 하겠나. 아빠가 어디 가면 어떻게 하나. 어릴 때부터 이런 불안적인 요소로 크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면의 불안이 심하고 그래서 감정 기복이 강하고 고로 아까 말한 중독적 기질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중독적 기질이 뭐로 나타났어요? 선전으로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 수화가 균형을 잃게 되면 관계에 집착을 하거든. 그래서 또 관계에 집착을 하고 관계에 상처를 하고 쾌락축으로 나. 쾌락이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술, 남자. 공허감을 갖다가 달리기 위해서 양극단을 오고 갔더라. 왔다 갔다. 이 선전이란 계속 끊임없이 선전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남성관계 집착은 바로 이 하수 충돌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조월주가 선전되더라.
금과 목의 부재, 현실을 다 잡아줄 금 부족하고 방향성을 잡아 목은 없어 사주에. 그러니까 도덕적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자, 나를 통제하는 거는 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이 있어야 나를 갖다 규율할 텐데 목이 없으니까 도덕적 통제가 안 된다. 자기 성장 동력이 취약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자꾸 하는 거예요. 술에 의존을 하려고, 남자한테 의존을 하려고, 형제한테 의존을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다. 심리 분석으로 보면 기토는 본래가 안정을 추구하는 기토 자체를 볼 때에는 안정을 추구하는 형과 구분 평화를 추구하는 게 동시에 있어요. 기토는 안정 추구, 평화 추구 이 두 기질이 강하고 화수와 충돌로 인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2번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상실감, 감정 기복이 흔들릴 때는 4번의 나쁜 기운, 까칠해지고 다른 사람을 톡톡 쏘고 하는 이 4번의 나쁜 기운 기질이 흔들리는 이 조합은 애정 욕구와 상실 불안으로 나타나 끊임없이 관계 추구를 하되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좌절하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끊임없는 패턴을 반복을 합니다. 현대 심리학적 분석을 보면 알코올 중독은 자기 유한과 회피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 사람이 알코올을 시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도로 불안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주 자체가. 그 정화의 감수성과 인수의 불안은 잠시 누굴 방식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술에다가 손을 댑니다. 아니면은 남자한테 그 마음을 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자존감과 상실감, 우울감, 불안이 더 악화를 가져옵니다. 정신적 복용은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는 시도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건 해결책이 안 됩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 가치 확립이 필요한 이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둘 것인가? 그게 아니다 이거. 문명 전개와 대운 부수 보겠습니다. 전반기는 수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년기 임장 해주고 갈 때 불안정하고 방황이 지속했습니다. 중독적 기질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대인관계 실패와 정체성 혼란이 이 시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30, 40대 목대운의 갑인 을묘 때 잠깐 발을 살리고 성장 가능성이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원국이 다소 중돌림에서 건강한 성장 동력보다는 관계 갈등, 감정 기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뭐가 반짝일 수도 있었는데 삶의 기반 불안정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재 50대 을묘 대운 구간은 목운이지만 기토 입장에서 목은 토를 서기시킵니다. 이는 곧 자기 에너지를 소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이 악화가 되고 정서적 불안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홀로 병약하게 지내는 삶의 패턴이 바로 이 대운의 기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향후는 어떻게 해요? 향후 60대는 병진정사 대운입니다. 그때 파운이 들어오면서 파운은 본래 기토를 덮여주고 삶의 빛을 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강한 수기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60대 치유, 회복, 전신적 전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찌 보면 화토가 뭐 기토에다가 화가 많으니까 토가 강하지 않느냐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걸 해봤자 주변에 물이 와가지고 기토를 썰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오히려 화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만 화가 너무 또 지나치게 많아지면은 알코올이나 약물, 감정 폭발로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올바른 정신적, 종교적, 상담적
지도자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혹시 친척이나 계시면은 정말로 내 혼자 성장하면 뭐합니까? 가족 하나 성장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을 정말로 이제 구제해 주게 돼요. 그 방법을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 종교적, 상담적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를 전환점을 하여서 삼으면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종합평가 조언으로 보면 성격적 구조로서 따뜻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나 자기 뿌리가 약한 거예요. 기토가 워낙 토가 있잖아요. 사화에 있으면 기토가 바짝 말아버리잖아. 바짝바짝 말라. 도대체 물기가 빠르잖아. 마른데 옆에 있는 큰 물이 오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기토가 막 다 흩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자기 뿌리의 약함으로 인해 의존력, 불안정, 애정 욕구와 상실 불안이 교차되기 쉽다. 목적 관계가 실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적 흐름으로서는 전반기에 불안정하고 방황 의존성이 있었고 중년기에는 성격기에는 있었으나 내적 활동으로 전모가 있습니다. 현재 불안정하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고가 다르지만 곧 전환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전환의 기운이 뭐예요? 화 기운이 도래한다. 화 기운이 뭐예요? 기도요 또는 정신적인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운이 오게 되면 치유와 회항이 가능하다. 하나. 그것도 자기 절제와 정신적 지도가 이 사람 혼자서 그래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누군가가 정신적 지도자가 도와줘야 돼요. 심리치유 과제. 현대심리학적으로 중독치료와 자기 회복시 최우선 일단은 중독치료를 해야 돼요. 현대심리학적인 중독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애니그램의 6번 안정 욕구를 건강하게 발현시키려면 믿을 만한 공동체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 혼자 내버려 두면 아무짝에도 못 산다. 상담, 명상, 종교적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공허감을 알코올이나 다른 관계를 메우지 않고 자기 가치, 이 세상에 태어난 가치를 갖다가 심어주고 정신적인 개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젊을 때는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사례를 똑같이 하나는 정사, 하나는 기사였네요. 지난번 그리고 다음번은 그러면 내가 빠진 게 정사 다음에 가벌병정 무기 신사 다음에는 기미네 기미. 다음번에 기미를 해야 돼. 조금 더 정리했잖아. 정다음에 가벌병정 기. 힘이 맞네. 아닌데, 정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내가 다 헷갈렸나? 정하를 공부를 하는데, 자, 처음에, 축을 했고, 정묘를 했고, 오늘 정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미를 해야 되죠. 정미 사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오늘 기사 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미 사례 다음에는 정유지요. 정유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다음 시간에는 예, 정 정미와 정유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와 정유 동시에 사례를 준비해 올게요. 그래서 이 애니그램과 관계해서 심리적인 걸 이어서 이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전개를 시켜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탁을 드리는데 지난 이렇게 때처럼 다음 일주가 정미 일주인데 정미 일주나 정미 일주 중에서 혹시 상담 이런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저한테 생년월일시하고 뭐 혹시 애니그램 만약에 상담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애니그램 심리 검사 이런 건 하는 거 알잖아요. 그 사이트에 가서
애니그램 몇 번 유행인지, 몇 번이 줄을 서는 건지, 그거까지 해가지고 하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사주도 뭐 안 되면 사주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예, 미리 선생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또 좋은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네, 예, 어렵지는 입니다.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우리 강문대님은 공부를 워낙 잘하시니까 하는 다른 분들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 예, 오늘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또 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